천천히 시작해 봅시다. 일단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1분 몇 주까지 숙제했었죠? 저희 57분에 4번 그렇지. 뭐 해오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지원이 올 때까지 동영상 찍는 걸로 일단 요 프린트 진도는 일단 좀 나갑시다. 또 하영이 뭐 개별 질문 할 거 있으면 이따가 지원이 오면 같이 하도록 하죠. 자, 거기 보면 57쪽에 5, 6, 7번인데 뭐 선생님 보기에는 별다른 게 없어요. 분과계수 관계 문제죠. 왜 이제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던 건데 고차 방정식은 고차 방정식은 근과계수 관계 아니면 인수분해. 근과계수 관계는 인수분해를 구제하지 않죠. 그렇죠? 뭐 모르지. 1차, 2차로 인수분해서 2차에서 근과계수를 쓰는 거. 그건 모르겠는데 여기서 얘기하면 고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니까 그러니까 요건 인수분해 안 한다는 얘기고 요건 인수분해 한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여기는 지금 이제 뭐 타이틀별로 유형별로 붙어가지고 뭐 이건 근과계수 관계구나, 이건 아니구나 이런 거 볼 수 있는데 확실한 거는 고차 방정식 문제가 나오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애매해요. 이제 뭐 수열부터 이제 기출 문제 같은 것도 좀 우리가 풀어보고자 할 건데 그랬을 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쪽이냐, 이쪽이냐. 어차피 둘 중에 하나 찍기거든. 웬만하면 니네가 다 아는 건데 좀 애매하다 생각이 드는 거. 그런 거는 저걸로 판단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너무 근과계수 관계 문제죠, 그죠? 티가 너무 팍팍 나는 거지. 그리고 좀 복잡하게 해놨는데 우리가 뭐 문제가 뭐 불이면 심술 정도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고 적당히 뭐한테 더하는 거 뭐 묶어서 인수분해하거나 뭐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우선 5, 6, 7번은 여러분들이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뭐 여러분들이 그냥 풀면 될 것 같고 8번 문제 좀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 8번 문제를 정말로 그 위에 켤레근이라고 바로 적혀 있어서 지금 이게 김이 샜거든. 솔직히 그냥 문제 한번 봐보세요. px 있죠? qx 있죠? px-qx는요. 그럼 당연히 px-qx를 직접 대입해서 작성을 해야죠, 그죠? 그러면 그냥 a라는 미정계수 하나 정도 띄어있는 3차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 조건이 한 근이 순호수다 이 말밖에 없어요. 그 위에 켤레근이란 말이 나오니까 켤레근을 이용해서 풀어봐야지 라고 해서 풀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온전히 자기 실력이라고 보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야, 이게 아마 시험 문제 나왔다고 해봐. px? 있나보다. qx 있나보다. p-q는요? 뭐 할 거 없으니까 정리하겠죠, 그죠? 근데 무슨 조건이 한 근이 순호수라는 거밖에 없어. 그럼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쵸? 사실은 그때도 이거예요. 그때도 너희들 입장에서 해볼 수 있는 거는 미정계수가 하나밖에 없네. 하원쌤이랑 수업할 때 미정계수 하나 정도 있으면 용감하게 인수분해를 들어가 보라고 했는데 그죠? 근데 여기서는 켤레근이라고 박아놨단 말이야, 그지? 그럼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전히 뭐의 가능성은 존재하냐 하면 인수분해의 가능성은 존재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3차를 인수분해라면 당연히 1차하고 몇 차가 나와요? 2차가 나와서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혈례근이라고 문제 제목에서 알려줘서 김을 뺐으니까 혈례근이 나와도 여기서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뭐 실수, 허수근 나올 수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거는 허근이 나와야 안 나와요? 우리 경험상.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절대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걸 선생님 생각에는 이 문제를 갖다가 내가 만약에 혈례근이라는 거를 눈치를 채지 못했다 하더라도 인수분해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실 인수분해가 될지 안 될지는 해봐야 되는데 그게 인수분해 제일 답답한 점이죠. 그죠? 네. 그랬을 때 그 허근이 최소한 이쪽은 아니라는 거야. 최소한 이쪽은 아니라는 거야. 이쪽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정도 얘기를 해주면은 나는 좀 이제 그 학생들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 이제 왜 그런 애들 있잖아. 나는 웬만하면 선생님 힌트 같은 거 좀 안 줬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가만히 계시진 그럴 수는 없으니까 힌트 줘도 아주 좀 최소한 좀 줬으면 좋겠어. 그럼 지금 너무 많이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이 말을 한 거예요. 뭐 그래도 너희들은 뭐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러면 허근이 어딜 거라. 그러면 우리가 복수수 A 플러스 BI 꼴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A 플러스 BI가 허수도 나타내고 실수도 나타내고 순허수도 나타내고 다 나타내잖아. 그러면 순허수면은 BI라고 놓을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허수계수 그런 거 없이 실수계수니까 당연히 이렇게 혈례근을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둘 중에 하나로 갈려요. 내 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순수 근과계수 관계 문제가 인수분해가 전혀 없이 만약에 이 문제가 그런 거면 이거 나머지 하나는 아예 모르니까 알파 이렇게 놓고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 뭐 3개 더한 거 2개씩 곱한 거 뭐 그렇게 들어가죠. 그죠?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이게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 사실 알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정말 느낌상으로 얘기하는 거야. 미정계에서 하나 정도인데 이런 계열로 나오는 문제는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이 부분에서 근과계수 관계를 쓰면 굳이 하나를 어거지로 알파로 놓을 필요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쓰이는 근과계수 관계는 2차 방정식의 근과계수의 관계니까 2차가 0인데 플러스 BI다 마이너스 BI다 그럼 놓을 거 다 나왔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우리가 통상 근과계수 관계 문제다라고 얘기하면 인수분해는 그냥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3차에서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가는 걸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문제는 아마도 인수분해에서 들어간 다음에 이쪽 한쪽 부분을 갖다가 BI 마이너스 BI로 놓는 게 아닐까. 자,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가지고 여러분들이 혈례근 문제다라고 했을 적에 8번 유형을 보면 이게 기존의 혈례근 유형하고는 굉장히 좀 사뭇 다르다는 걸 느껴야 돼요. 그걸 좀 느껴보라는 얘기야. 그리고 아니 선생님 집에 가서 인수분해하니까 죽어도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요. 내가 그랬잖아. 인수분해가 될 것 같다고 된다고 하지 않았지, 그치? 그러면 그건 진짜 용 빼는 수 없어요. 이렇게 인수분해 형태도 못 나오면 그대로 나가지고 이렇게 하고 돌파를 해야 돼요. 그냥 BI 마이너스 BI 알파 형태로 놓고. 좀 애매모시한 문제예요. 조금은 옛날 스타일 문제인데 내가 작년도 재작년도 맞나? 혹시 내가 몇 년도 걸 카피를 했지? 그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21년도 하고 22년도 걸 카피를 해놨는데 뭐 그렇게 카피를 했는데 작년 거 빼놓고 거기서 이런 문제는 못 본 것 같아. 자 어쨌든 조금 뭐라 그러지? 실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따라 가지고 좀 의미가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13번, 14번, 15번은 별다른 힌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개념 공육의 여러 가지 방정식의 활용은요. 이거는 뭐 솔직히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는데 그 기출 문제들 니네들이 이제 나눠주려고 카피하고 정리하다 보니까 어느 학교에서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학교에서 그게 나왔더라고요.
강당에 의자가 긴 게 있는데 그 기억나요 혹시? 6명씩 앉히면 의자가 몇 개 남고 그러지 마. 7개씩 앉히면은 뭐가 남는다고? 이거 벌써 그 얘기하니까 한숨 쉬는데 야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 그거 만약에 학교 시험 문제에서 나오거나 이번에 기출 프린트에 나오면 내가 풀어줄게.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거야. 내가 이걸 옛날에 왜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쉬워요. 뭐 여러 가지의 차이점이 그때 당시에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니들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이 아니거든. 그 이후도 수학을 2년을 더 했거든. 지금 하면 쉬울 거야. 근데 여기 응? 방 배정했는데 6명씩 배정하면 9명이 남고 8명씩 거기 있어? 프린트? 네. 뭐 어떤 프린트인데? 아 그거 그쪽 그 뭐지? 메모이? 네. 근데 아닌가? 이 문제가 아닌가? 몰라. 지금 뭐 말 나온 김에 지금 뭐 일품 보니까 선생님이 생각나가지고 그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도 이따가 지원이 왔을 때 궁금하면 이제는 뭐 유형이냐 유형이 아니냐 하고 상관없이 질문 막 받을게요. 그리고 뭐 질문 받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이따가 이제 니네 주말반 이제 뭐 이렇게 주말에 개별 보충을 쪽에 좀 질문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선생님 할 얘기 있으니까 그거는 이따 조금 이따 얘기합시다. 자 그렇게 됐고 그러면 이제 57쪽을 좀 가보죠. 자 선생님이 편의상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 프린트를 수업을 할 때는 이 교재 순서 좀 다시 볼까요? 맨 앞에 보면은요 맨 위에 타이틀에 개념 핵심 기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거 편의상 선생님이 스텝 1이라고 할게요. 요거 편의상 스텝 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고난도 문제 요거 편의상 스텝 2라고 할게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요 프린트를 풀면서 스텝 1, 2까지는 필수여야 된다라고 선생님 혹시 여기다가 써놨던 거 본 적 있습니까? 근데 솔직히 얘기를 하면 여기 있는 고난도도 학생별로 내지는 학교 기출별로 필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그 정도로 얘기하는 거를 잘 듣고 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잘 가늠을 해보세요. 지금 고난도 뭐 스톱 그렇게 어렵지 않죠? 내가 페이지를 순서를 좀 앞뒤를 바꿔서 설명을 했나봐. 57쪽 먼저 설명하고 56쪽 설명했나봐. 그치? 자 다시 중심 잡을게요. 56쪽에 나와 있는 13, 14, 15는 풀어야 되고요. 그 옆에 있는 활용은 여전히 뭐 양디네 학교 프린트 이런 거에 집중을 해라 이거고 57쪽에 4번까지는 풀어왔다는 얘기죠. 그쵸? 그리고 방금 전에 8번까지 언급을 했고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스텝 2를 하고 있습니다. 58쪽 좀 볼게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3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x 세제곱의 계수는 이고요. 계수가 모두 유리수예요. 이거 좀 너무 노골적이네요. 그죠? 계수가 너무 노골적이야. 근과 계수 관계 쓰라고 아예 대놓고 힌트 주네. 그래서 다를 보니까 1 플러스 2루트 2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대놓고 뭐 쓰라는 거예요. 이거 쓰라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2분의 1이라는 건 우리가 없으면 알파로라도 놓고 풀어야 될 마당인데 이렇게 되면 근세계가 죄다 오픈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정답을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최고점 계수가 2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얼마를 익숙하게 놓고 풀죠? 1로 익숙하게 놓고 풀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세 개의 합을 따질 때 통상 여기가 1이면 여기에 마이너스 붙이고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요거 세 개의 합이 들어가면 되죠. 그렇죠? 그럼 2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분의 요게 합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 2가 붙으면 여기도 같이 2가 붙어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진 않고요.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그 여러분들 중간고사에서 봤던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도 많이 썼던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1차처럼 그냥 무난히 이렇게 플러스한 다음에 두 개끼리 곱한 거 싹 더한 다음에 이렇게 잡고 마이너스는 여기는 3개짜리 곱해서 0 놓는데 통상 우리가 손을 이렇게 하고 떼는 경우에는 세제곱계수가 1인 경우고 아닌 경우에 이 문제처럼 장난을 치겠다 그러면 세제곱의 계수가 2라 그래서 뭐 여기만 어떻게 2를 붙일 생각하지 말고 전체 괄호 치고 2를 붙이는 기법을 써야 된다 이런 거죠.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시고요. 자, 10번, 11번, 12번은요. 뭐 여러분들 어떻게 메모할래요? 이거는 선생님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굳이 풀지 않아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여기 고난도 문제라고 올려놨지만 이거는 좀 두서도 없고 좀 어렵습니다. 뭐 거기 11번 같은 거 하나 보세요. 당장 보면은 조건이 희한하게 나와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라도 좀 한번 훈련 삼아가지고 조금 복잡한 문제를 풀어보겠다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현재는 뭐 위에까지만 풀어도 선생님 생각에는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오메가 증가 봅시다. 오메가. 자, 이 오메가가 문제 수준이 어디까지 나느냐 솔직히 이제 그게 문제인데 자, 요거는 일단은 보세요. 우리가 x 세제곱은 1이다. 그거의 한 허근이 오메가입니다. 라고 스타트하면 여기서 오메가 세제곱은 1이에요 하고 인수분해 넘겨서 인수분해 하면 x-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0이니까 여기가 0이다의 한 허근이 오메가라고 부른 게 맞고 혈례근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얘가 나왔듯이 1차적으로는 요게 나올 수가 있고 다음에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요렇게가 나온다. 그지? 이제는 좀 지긋지긋해요? 아니요? 아직도 신선해요? 네. 조금 여유가 있어요. 처음 들을 때보다는요. 근데 그때는 막 이거 선생님 이렇게 너덜너덜 떠드는데도 이게 1분밖에 니들은 10초 만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 정도 될 거예요. 쓱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되면 한 발 더 얘는 어떤 용도로 쓰인다 그랬더라. 그렇지. 차수를 다운시키는 역할 이게 일종의 i 세제, i 4제곱이 1이다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얘네는 액면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이항, 뭔가 이제 항을 넘겨가지고 살짝이 변형을 해서 쓴다라고 하면 오메가 끝이에요. 내용상으로. 이 문제를 풀어봐야지. 조금 이왕이면 복잡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아요. 예, 오메가가 그래요. 똑같이 유도를 해놨는데 조금 복잡한 거 위주로 좀 연습을 한 친구가 있고 똑같이 이론을 하듯 쉽게 연습을 했을 적에 실전에서 문제를 꽉 버리면은 이게 상당한 차이가 나요, 두 학생이. 근데 이제 지금까지 고생한 건 비슷한데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어려운 거 위주로 한 5개를 풀었고 어떤 학생은 좀 누구나 쉽게 풀만한 걸 20개를 풀었다. 그럼 후자는 소용이 없게 돼. 어려운 게 나왔을 때는. 그래서 이 프린트가 좀 괜찮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제 그게 이제 니네가 선생님이랑 공부를 했던 오메가야. 그럼 봐봐. 이건 저걸 생각하지 말고 마침 잘됐다. 내가 가만히 보면은 저걸 찍을 때를 잘 활용을 해. 그 지원이가 안 올 때 보통 이런 걸 떠드니까 잘 보세요. 이 문제는 최초에 이렇게 주어졌을 때 나머지 게 스타트가 된 거죠. 그죠? 근데 어떻게 주어지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냐면 시작부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에 한 허근이 오메가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나와요. 자, 시험 때가 되니까 이제 뭐 많은 걸 설명을 한다?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센이라고 합시다. 뭐 정부에서 제일 잘 팔리는 책 센이니까. 센에 보면은 스텝 1은 버려. 스텝 3도 버려. 아이 스텝 3 할 것 같으면 얘네 부교재 풀고 그러는데 스텝 2가 잘 돼 있거든. 스텝 2 때문에 사실은 센도 먹고 사는 건데. 거기 보게 되면은 상이라고 라벨이 붙은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문제를 구분했을 때 그럼 선생님 보기에는 비율이 한 80대 20인 것 같아요. 그럼 5개 중에서 상이 하나 정도 분포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실제 기출 문제를 딱 하면은 4대 1이 아니라 거의 5대 5예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출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의 비율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중, 중하, 대표 문제 걔네 비슷하게 생겼잖아. 근데 그걸 하나로 봐야 되는 게 맞다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것도 좀 선생님 여기 모의고사 대비반이에요? 왜 저번에 했던 것보다 되게 자꾸 모르는 게 튀어나와요? 이제 실전에서 나올 수 있는 거 다 꺼내놓는 거예요. 그나마 선생님이 뭐 여기에도 없는데 머릿속에서 꺼내놓는 거는 정말 자주 나오니까 내 머릿속에서 있으니까 꺼내놓는 거거든. 봐봐. 이렇게 나오거든? 이게 나오면 그냥 일단은 당연히 이렇게가 하나 나오겠죠? 그리고 요 식에다가 양변에 오메가 마이너스 1을 곱해버리면 뭐가 나오겠어요? 오메가 세제곱은 1이 나오겠죠. 그치? 아니 그리고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이거하고 뭘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당연히 누구도 붙을 수가 있어요. 오메가 바도 당연히 추가로 붙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과 오메가 바는 1이다가 나와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니들 보고 이걸 뭐 유도하라는 게 나오진 않을 거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걸로 스타트를 하나 이걸로 스타트를 하나 니네가 쓸 수 있는 공식이 나오는 건 똑같아. 한번 비교해봐.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어디 갔지? 이거 여기 있지, 그지? 네. 그리고 요거 여기 있단 말이야. 똑같아. 어차피 나올 수 있는 거는 뭐 그나마 바라는 게 없어. 내가 풀어야 될 문제 오메가 바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 그럼 뭐 그나마 2개 날라가지, 그렇지?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와도 어색해하지 말고 잘 써라. 이런 얘기야. 하나가 또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려는 게 거기 있는 13번이에요. 신유형이라고 붙었는데 참 제목들도 잘 갖다 야 이게 신유형이면은 이거 도대체 몇 년도치일까? 나 이거 고등학교 때도 있었는데 기억이 나요. 내 기억에. 야 거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x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지? 자, 말로 쓸게요. 분모 2 넘겨. 그리고 마이너스 1도 넘겨. 그럼 이쪽에 뭐 되겠어? 2x 플러스 1 되겠지, 그지? 그러고 세 번째 양변 제곱해. 그러면 좌변에서 4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이 나오고 이쪽은 요놈만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3i가 돼서 넘기잖아요. 4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는 0이 나와요. 그 이제 니네가 해보고. 그래서 여기서 뭐가 튀어나오는 줄 아니?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라는 게 나와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주는 거하고 이렇게 주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그럼 이렇게 해보지. 이렇게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역으로 이거의 근을 한번
구해본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그대로 얘가 나오는데 근해 공식에 쓰다 보니까 플러스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모두 붙어 나오겠어요? 마이너스도 붙어 나와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있죠? 요거 이것이 요 방정식의 한 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허수니까 무슨 근이에요? 허근이라고 할 수 있고 한허근이다라고 얘기하면 요게 x라는 것도 뭐 사실은 그렇게 놔도 되지만 요거를 갖다가 국어에서 이렇게 쓰면 서로 바꾸는 건가? 요거를 오메가라고 바꿔서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후에 똑같아요. 자, 결론 정리해 볼게요. 나 오메가 문제는 안 풀어주고 이거 정리만 딱 해주고 손 뗄 거거든. 이거 할 줄 알지? 그럼 두 번째 포인트 뭐야? 이렇게 나오나 결과물은 똑같다. 그거야 그냥 시험 볼 때. 그지? 그리고 이렇게 나오나 똑같으니까 이렇게 나오나 또 똑같다는 거야. 그럼 이제 니네가 해야 될 일은 정해져 있지. 뭐를 해야 돼? 여러분들이 맨날 그냥 오메가라고 했던 애매한 거 너들 기억 안 날 거야. 내가 처음에 야 실제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풀면 뭐 나오는 줄 알아?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나와도 와 암산 쩔지 이러고 넘어갔는데 암산이 쩌는 게 아니라 선생님은 머릿속에 유형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러면 봐봐 사람이 생각하기에 따라 가지고 이게 외우기 쉽다 어렵다도 있는데 여기 얼마니? 뭐 나름대로 이런 규칙성이 있어. 나름대로 외우서 기분나게. 그리고 봐봐 우리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러면 뭐 이제 뭐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 말고 6제곱에서 1도 챙겨라 이제 뭐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 지금 얘가 넘어갈 때 아까 봐봐요. 요거 넘어가니까 이쪽에서 2x 더하기 1이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가 만약에 1이잖아요. 그럼 2x 마이너스 1이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 양변 제곱하면 여기 마이너스가 나와요. 아이고 말이 복잡해? 그럼 요것도 이렇게 할까? 그러니까 실전 시험에서는 이거 그냥 유도해서 하지 말고 그냥 했으면 좋겠다는 게 선생님 마음이야. 여기가 마이너스잖아? 그럼 여기가 플러스예요. 이게 부호도 똑같아요. 뭐 이것까지 외우는 건 좀 무리다 그러면 유도해서 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럼 만약에 이 자리가 플러스였으면 여기가 뭐였겠어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와요. 네. 그리고 나머지 오메가 문제는 조절하는 방법이 똑같고 그 조절해서 실제로 답을 내는 능력은 선생님이 보기에는 학생별로 편차가 있을 것이다 라고 봐요. 그건 니네가 해야지. 그리고 개별적으로 질문할 때 많이 해야 되겠지. 그치? 자, 여기까지 하고 오메가를 총 정리를 해봤어요. 오메가는 더 이상 내용상으로는 이제 할 게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닥치는 대로 문제를 풀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마디 인제 문제 풀 준비 되는 거예요. 인제 문제 풀 준비. 그러니까 열심히들 잘 풀어 보세요. 그래서 여기 거는요. 여기는 다 하셔야 됩니다.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딱 이거다라기보다는 13번이 좀 어렵게 났거든요. 13번은 오메가 문제임과 동시에 오메가인데 방정식이 몇 차 방정식이에요? 4차 방정식이죠. 그쵸? 근데 무슨 방정식입니까? 상반 방정식이죠. 이거 좀 너무했어 솔직히. 그치? 에이씨 왜 이따구로 나오고 있어. 근데 상반 방정식은 어떤 식으로 유도해서 진행한다 뭐 그런 걸 우리가 했잖아. 그지? 이거 조금만 더 힌트 줄게. 이거 문제가 좀 너무 어렵네. 사실은 선생님이 거기 13번에는 이 오메가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라는 거 이것 때문에 지금 다룬 거거든. 근데 뭐 잠깐 보도록 하죠. 이것도. 자 13번입니다. 여기까지 나오나 하네. 13번을 보면은
일단은 상반방정식이면 나 미쳤나봐. 상반방정식이면 인수분해 절대 안 된다 그랬죠, 그죠? 답변 x제곱으로 나눠요. 그럼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맨 앞에 거 맨 끝에 거 한 쌍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 개수가 a인 애들끼리 묶으면 a x 더하기 x분의 1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이게 사실 AB가 막혀 있어서 안 풀려요. 안 풀리는데 우리가 통상 이제 여기를 t로 놓고 그럼 여기가 뭐가 돼서 t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상관방정식이 안 나오면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에 녹화되고 있는 거 가지고 참고적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중간 단계에서 뭐가 나오냐면 t의 몇 차 방정식이 뜨게 돼요? 2차 방정식이 뜨게 되죠. 그쵸? 그죠? 그래서 뭐 t값 하나는 얼마, t값 하나는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이게. 그치? 응? 그럼 봐봐. 이것도 모르는데 뭐 이렇게 얼마예요? 아니 풀기 포기하고 보면 돼. 일단은 그냥 하나도 많이 풀어하고 보면 돼. 풀어오면 x 더하기 x분의 1이 네모 뭐 x 더하기 x분의 1이 세모 뭐 이렇게 돼가지고 x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세모 x 더하기 1은 0 뭐 이런 꼴이 하나 나오고 x제곱 네모 x 더하기 1은 0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잖아. 근데 정신 차려보자. 본 4차 방정식의 한근이 이거라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이놈의 자석을 가지고 유도를 하면 요거는 요거의 한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는 상반방정식의 한근이 되려면 이거의 인수분해 형태 중 하나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이거라는 거죠. 나머지 하나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서도 그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일단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상반방정식이랑 엮여가지고 내가 설명만 들어. 풀지 말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5가 나오고 마이너스 3이 나왔다고 해봐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이 AB에 따라서.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3이 나와버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5가 나오는데 이러면 이게 문제가 말이 안 된다. 최소한 둘 중에 하나 이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그래서 뭐 이거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게 이거다. 그러면 이 자리가 플러스 여기가 지금 방금 전에 선생님이 잡기로 여기 뭐 마이너스 네모라고 해놨는데 요 마이너스 1이 플러스 1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 있는 값 중에서 요거 하나는 뭐가 나와야 돼요? 이게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게 하나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t값 방정식 중에서 한근은 지금 마이너스 1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이건 그렇게 하고도 어렵지만 기지? 이렇게 합시다. 58쪽의 13번은요 선택으로 맡길게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오메가 문제인데 그걸 갖다가 상반방정식까지 엮는다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너무 잔인한 문제예요. 이거 솔직히 상반방정식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알 수가 없는데 그치? 그래서 지원이 왔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지금까지 수업 내용 쭉 녹화를 했는데 요거는 지금 이것도 지키고 있거든? 요거는 끊어낼게요 선생님이 그냥. 풀고 싶은 사람은 참고해서 이렇게 해서 풀어보고 정말 개인적으로 미치고 앉아서 잠이 안 오겠다 그러면 개별 질문할 때 하시고 이거는 알아야 돼요. 이거는 오케이? 이렇게 주어지나 스타트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스타트 하나 이렇게 스타트 하나 결국은 어떤 문제다 이게 다 같은 문제라는 거. 이건 중요해. 그래서 거기 밑에 있는 14번, 15번, 16번에 해당되는 거는 이거는 그렇지. 이 정도는 충분히 나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메가 문제에 대해 가지고 항상 얘기하는 게 오메가는 쉽게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다 쉽게 나오면 다행인데. 네, 그래서 요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 거 정도는 충분히 나온다라고 봐야 돼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딱 보면 대충 감 잡히는 게. 네. 자, 그래요.